오늘도 당신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듣다 보면 쉬워지는 경제야 날자 라디오 TV입니다.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최근 시장에 불어닥친 어마어마한 충격파, 그리고 그 혼돈 속에서 아주 놀라운 한 가지 현상이 발견됐는데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폭풍우가 몰아쳤는데 왜 유독 20대 투자자들의 계좌만 다른 사람들보다 3.2배나 더 빠르게 녹아내린 걸까요? 데이터가 우리에게 던지는 이 미스테리한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의 도화선에 불을 붙였던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으로 말이죠. 모든 사건의 시작은 바로 이 한마디였습니다. 이 단호한 최후 통첩이 가진 무게는 정말 엄청났죠. 이 한마디에 전 세계는 곧바로 불확실성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시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반응했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전 세계 모든 투자자들의 모니터가 온통 공포를 의미하는 새빨간 숫자로 뒤덮여버렸죠. 그야말로 패닉 셀링이었습니다. 다들 던지기 바빴고 그 결과 코스피 지수가 한때 5% 이상 그냥 곤두박질 쳤습니다. 환율은 또 어떻고요? 달러당 1,510원. 이게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처음 보는 숫자. 그러니까 무려 17년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게 바로 유가였죠. 브렌트유가 배럴당 108달러까지 치솟으니까 이제 정말 이러다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하는 공포가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겁니다. 상황이 이 정도로 심각해지니까 결국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 사이드카라는 게 발동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시장이 너무 정신없이 떨어지니까 일단 잠깐 멈춤 하고 강제로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한 5분 정도 다들 진정하라고 시간을 주는 거죠. 자, 이렇게 시장이 아수라장이 된 상황에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엄청난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거 이제 다 끝난 거품 붕괴의 시작이냐? 아니면 아니다, 이건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다 하고 말이죠. 자, 그럼 이 양쪽의 팽팽한 주장 한번 제대로 들어볼까요? 먼저 시장이 너무 위험하다, 과열됐다는 쪽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비관론의 가장 핵심적인 근거가 바로 버핏 지수인데요. 당시 우리나라 버핏 지수가 이게 무려 208%까지 치솟았습니다. 208%요? 버핏 지수가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경제 전체의 덩치, 그러니까 GDP랑 주식시장 전체의 덩치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식시장 덩치가 나라 경제의 2배가 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보통 120%만 넘어도 위험 신호라고 보는데 200%가 넘었다는 건 정말 엄청난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른바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V코스피는 81.99. 이건 사상 최고치였습니다. 이 V코스피는 숫자가 높을수록 투자자들이 앞으로 시장이 더 흔들릴 거야 하고 불안해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공포 심리가 그야말로 극에 달했다, 역대 최고였다, 이런 신호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런 공포 분위기 속에서도 정반대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아니다, 지금이 바로 헐값에 보석을 주울 절호의 기회다. 아주 설득력 있는 주장이었죠. 이 낙관론의 근거는 바로 PER, 그러니까 주가 수익 비율에 있었어요. 기업이 버는 돈에 비해서 주가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는 건데 이 수치가 고작 9.5배에 불과했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PER이라는 건요, 회사가 앞으로 벌어들일 돈을 생각하면 지금 주가가 싼 거냐, 비싼 거냐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9.5배는 지난 10년 평균이 10.5배보다도 낮았어요. 다시 말해서, 아니, 이 회사들 돈 잘 벌 건데 주가는 왜 이렇게 싸? 하는 강력한 신호였다는 거죠. 근데 말이죠. 전문가들이 이렇게 갑론을박하는 바로 그 시각에 이 시장 붕괴의 폭탄을 온몸으로 맞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특정 그룹의 투자자들이었죠. 데이터를 까보고 나니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빚을 내서 투자한 젊은 투자자들, 특히 20대 투자자들이 다른 사람들과는 이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압도적인 손실을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숫자로 보면 더 와닿으실 겁니다.
B2에 나선 20대 투자자들의 계좌는요, 다른 투자자들보다 무려 3.2배나 더 빨리 녹아내렸습니다. 평균 손실률이 20%를 훌쩍 넘었고요. 아니, 왜 유독 이들에게 이런 비극이 닥쳤을까요? 이유는 사실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레버리지를 써서 빌린 돈까지 싹 다 긁어모아서 한두 종목에 몰빵을 한 거죠. 시장이 하락할 때를 대비한 그 어떤 안전장치도 없이 그야말로 모든 걸 건 위험한 베팅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뼈아픈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를 위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말이죠. 결국 이 혼돈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원칙은 아주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첫째, 빚, 즉 레버리지는 좋을 땐 수익을 키워주지만 나쁠 땐 손실을 훨씬 더 크게 키우는 양날의 검이라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둘째, 몰빵은 도박입니다. 분산 투자는 하락장에서 나를 지켜줄 유일한 방패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투자의 제1원칙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어떤 위기에서도 살아남는 것이라는 점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우리 모두에게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는 이 바다 한가운데서 우리는 가진 배 마저 팔고 도망쳐야 할까요? 아니면 오히려 헐값에 더 많은 화물을 실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일은 더 좋은 정보를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아날자 라디오 TV였습니다.